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F-21과 같은 초음속 전투기를 어떠한 결함으로 인한 지연 없이 바로 성공적인 양산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일이다. 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초음속 전투기 KF-21, 내년 예정된 양산까지 어떠한 내부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부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5월 인도네시아는 8천억 상당의 연체 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 말까지 알리겠다고 약속하였으나 7월 3일 방사청 공보 담당관의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분담금 납부 계획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로까지 스스로 신용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모로 인도네시아는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있니? 도대체 왜 그러니? 심지어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 단장 등 방사청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 직접 방문해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7일 프라보어 인니 국방장관 역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현지 매체에서 분담금 관련 충격적인 보도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인니가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데에는 한국의 규칙 사유가 있다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국이 약속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고 싶어도 또 낼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니가 말하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것이었네요.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계약에서 명시된 기술 이전 약속은 어디까지나 양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과 노하우 전수이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KF-21의 핵심 기술인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모 등 4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은 2015년 미국이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했다가 승인이 거부가 되어 장장 8년이 넘는 시간과 공을 들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산 기술입니다. 그럼 국가안보 기술의 핵심 기술을 인니가 어처구니 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7월 1일 인니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한국은 F-15 장비를 훔쳤지만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KF-21 보라매 기술을 받지 못해 실망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미국과 한국에 의해 KF-21 보라매 기술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두 당사자 간의 재협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급을 연기한 것이다. 한국과 인니의 재협상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고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계속 전념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의 약속으로 한국은 프로그램 지속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KF-21 보라매는 언뜻 보면 F-35와 비슷하다. 설계와 시공면에서 한국은 F-35와 F-22를 베꼈다. 그러나 내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진 마라. 여전히 F-35가 더 좋다. 한국은 KF-21 보라매의 4대 핵심 기술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문적이지는 않다. 한국이 전투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이는 2011년 대한민국 공군 F-15가 센서의 문제를 겪으면서 증명되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허락 없이 타이거 아이즈 장비에 손을 대었고 이에 미국은 미쳐 날뛰며 한국이 KF-21 보라매에 타이거 아이즈를 복제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역시 영향을 받았다. KF-21 보라매를 제작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기술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다. 미국은 기술을 훔친 것은 한국이고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나쁜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에 전념하고는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국 국민들은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이러한 언론전을 펼친다고 해서 계약상 기술 이전 조건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며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기술 이전이나 심지어 시제기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방사청과 카이 측에 의해서 확인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니는 앞으로 KF-21과 상관없을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 이전 협상이라는 플랜 A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뒤에선 또 다른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KF-21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터키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된 F-35의 물량을 자신들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니 공군은 라팔, F-15EX, 미라주 2000, TFX, 수호이 30, F-16, KF-21에 이어 이제는 F-35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니 매체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 삭티와요 프랭코고노는 정부가 F-35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F-35의 가격 하락과 터키의 주문 취소로 인한 잉여금으로 인해 미국은 전투기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할 것이고 이 틈을 인도네시아가 파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니가 실제로 F-35의 구매를 승인받는다 해도 현재 F-35는 생산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기존에 도입하기로 한 국가들 역시 도입 시기가 1년 이상 딜레이되고 있으며 확정적 생산이 안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016년 초까지 6대의 F-35를 받기로 예정된 폴란드는 1년 연기되어 2026년 12월이 되어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폴란드가 구매하기로 한 F-35의 버전은 블록4이며 소위 TR3로 불리는 개량 버전은 현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지난 6월 28일 한국의 KF-21 보라매가 F-35보다 먼저 완전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만큼 복잡한 프로그램이 지연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첫 초음속 전투기 사업을 도전하는 한국이 이를 해냈다며 보라매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F-35보다 더욱 빠르게 완전한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F-35 개발 사업, 즉 JSF 사업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의 F-35는 미완의 기체로 볼 수 있는데요. F-35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계식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극초기 생산분인 블록 1A부터 블록 3I까지는 훈련기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깡통 버전이고 블록 3F부터 대충 전투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기본적인 대공, 대지 공격 능력이 부여되며 블록 4부터 다목적 전투 운용을 위한 66가지의 실질적인 대규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링크 업그레이드와 16종류 이상의 해외 무장 및 신형 대함 대지 미사일들의 인티그레이션이 이루어져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불릴 만큼의 성능을 지닌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블록 4 이전의 F-35는 대중에게 알려진 환상적인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와 차이가 심하다는 것인데요. 각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F-35 블록 3들은 아직 타기종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투입해서 목표를 달성하긴 힘든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35A도 예외가 아닌데 2024년부터 추가 도입되는 20대부터 블록 4가 도입되고 기존 한국에 도입된 블록 3들도 제대로 5세대 성능을 발휘하려면 미국에 보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죠. 그래서 2023년 새롭게 F-35를 발주하여 받기로 한 국가들이나 F-35A의 성능에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들은 오매불망 F-35 블록 4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개발을 지연시키는 결함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매체 에이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F-35의 TR3 하드웨어 개발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미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F-35 블록 4 인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R3는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의 기술 개선 구성 중 하나입니다. F-35의 무장 통합, 핵심 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그리고 관련된 항법 장치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15일 포트워스 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F-35B 관련 결함도 TR3 호환 불안정 문제로 인한 엔진 진동 문제로 밝혀졌는데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TR3에서 진행하고 있는 66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현재 탑재 중인 프렛 앤 휘트니사의 F135 엔진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가 보라매를 버리고 F-35를 원한다는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F-35를 팔지도 의문이며 설령 판다 하더라도 이미 도입 대기자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TR3의 개발 난항으로 인해 언제 인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여간 꿈만 큰 있니? 테스형이 말합니다. 네 자신을 알라. 심지어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도 F-35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현재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아나무인한 태도는 오히려 스스로를 첨단 전투기 보유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KF-21이
해외 수출에서도 날개를 달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새롭게 탄생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열려 인니의 주제넘는 갑질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해외 매체 더워조는 지난 12월 13일 한국의 KF-21은 새로운 순항 미사일을 얻을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2021년 항공기 분리 시험에 성공하고 2022년 7기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최소 50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는 KF-21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 천룡 또는 스카이드래곤으로 알려진 새로운 ALCM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다양한 방산업체들이 모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도하에 개발되고 있다. 천룡 ALCM의 최종적 형태가 어떻든 간에 국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공중발사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워준 편집부는 이미 한국이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 KF-21 보라매는 F-16C보다 훨씬 더 우수한 기체 성능을 지니고 있고 국내 방산기업 하나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능동 전자 주사 배열 A사 레이더까지 장착되고 있어 어떠한 수출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장공지 미사일인 천룡 ALCM까지 옵션으로 제공된다면 해외 수출 시장에서 KF-21 보라매의 전반적인 잠재력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미국산 장거리 공대지를 원했지만 정치적이든 금전적이든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든 접근할 수 없었던 여러 나라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과 비교되는 세계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의 타우러스와 미국의 제즘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독일 타우러스는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유럽산 기체에만 적용되어 운용 중에 있고 미국 제즘은 생산 수량도 적고 F-35의 경우 블록 4에서부터 장착이 가능한데요. 이 틈을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수출 시장에서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운용 중인 F-35에도 최대 사거리가 30km 정도인 제이담과 최대 사거리 110km인 소구경 폭탄 SDB만이 공대지 미사일로 장착되고 있죠. 폴란드 역시 FA-50을 도입하면서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듯 어떤 무장이 장착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는 한 국가가 전투기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인니의 사업 방해와 무관하게 KF-21은 가지고 있는 여러 매력을 발산하며 해외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도네시아가 도움은커녕 방해만 했던 지난 수년간 한국의 기술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개발에만 몰두하여 6개의 시제기가 어떠한 개발 난항이나 지연 그리고 결함 없이 대한민국의 상공을 무사히 나르는 기적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외세가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한국의 DNA가 오늘날 한국의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돼 인니가 터무니없이 태클을 걸 때도 더욱 강해지는 KF-21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인니에 대한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도 인간이냐 니들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